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앞에는 교육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왼쪽에는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독서방송에는 제가 계속 이어서 원래 이 시간에 찍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오락가락 갈팡질팡 대입제도 아닙니다. 이거 정말 이젠 드디어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느낌이 나면서 이게 핑퐁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서로 이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 예고되었던 그런 어떠한 그 의대 방송은 저희가 좀 정시 부분을 합산해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항시적이고 항구적인 이야기니까 이번 주 급하진 않으니까요. 그거는 다음 방송에 다음 주에 한번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대입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다시 교육부에 이송한 그 내용이 너무나 사실은 좀 변화무쌍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 그 댓글에 달아주셨던 질문과도 좀 맥이 상통한 것 같아서 오늘은 오락가락 갈팡질팡 대입제도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쌤 일단 한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일단 발표되면서 또 한 번 또 뒤집어졌어요. 그죠?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시, 수시. 내용을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로 우리가 못 정하겠으니까 니네가 정해라 라는 이제 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교육부가 반드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수능이랑 학종 비율, 그 다음에 수능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수시 정시 통합에 관한 거였는데, 이제 이번에 이분들이 우리가 안건으로 이제 올릴 거는 수능 학종 비율, 그 다음에 기존에 없던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 그 다음에 그 수능 평가 방식, 요걸 이제 논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 정시 통합은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고 교육부한테 다시 주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사실은 수능 시험 범위도 교육부한테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수능 시험 범위는 교육부한테 결정하라고. 자기들은 절대랑 상대랑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한대요. 이거 진짜 조금 이게 비상식적인 결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이 결정이 나야 되는 게 그 수능안도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 범위. 그렇죠. 평가 방식. 시험 범위. 시험 범위는 교육부 보고 결정하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만 결정하겠다. 원점 수제는 공식 폐기됐죠. 네. 원점 수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절대냐 상대냐인데, 문제는 중요한 게 시험 범위잖아요. 시험 범위 1안, 2안, 3안은 교육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를 결정을 했을 때 1안, 2안, 3안 중에서 또 교육부가 결정을 해야 되고. 자, 그럼 절대평가, 정시와 수시를 한꺼번에 보는 것도 교육부 보고 결정하라고 그런 건가요? 넘긴 거죠. 넘긴 건데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근데 그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의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현행 제도로 정시와 수시를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또 입장을 밝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교육 개선위의 안대로 한다면은 입시도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왜 문이과 통합이라는 학교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민 참여단이 결정해야 되는 얘기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수능이랑 수시 정시 비율, 선발 비율,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을 활용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수능 평가 방식, 이게 절대냐 상대냐. 근데 시민 참여단은 누가 골라요? 그럼 그냥 랜덤으로. 랜덤이에요? 공정하게 400명. 그러니까 성인 19세 이상 성인 400명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겠다 지원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원자 풀 안에서 지원 풀 안에서 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선발은 뭐 그냥 적절하게 하겠죠. 일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일반 시민이에요. 근데 교육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분야에 있어서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지원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그럼 지원을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육에 대해서 별로 그 전에 물론 그 정도 지원을 하면 관심은 있겠지만
자기 자식 위해서 어,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맞아요. 나오는 반론이 사실 지금 교육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맞아요. 몰라요. 근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제 안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해서 이제 그게 가능하겠냐, 아니면 이제 바람직하겠냐 이런 비판도 있죠. 교육이 정치적인 어떠한 논쟁의 대상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폐해가 극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그런 있는 것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정말 시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거다라고 사실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결과나 양상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이 상황에서의 또 예측된 상황에 대한 이렇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왜냐면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 자체는 문이과 통합인데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조금씩 확대해 가는 추세인데 입시 제도는 이것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어떤 입시 제도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그랬을 때의 어떠한 예측 방향에 대해서 한번 청취자분들께 좀 감을 잡으라고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은 확정된 다음에 방송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과정을 함께 했을 때 8월달 최종 결정안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또 이걸 갖다 놓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 본다면, 자, 정시와 수시에 대한 비율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 5대5로 결정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그거 막 결정한다면? 뉴스 보니까 플랜카드 들고 5대5 막 이렇게 써. 네, 5대5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네. 시민 참여단이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의 비율로 결정될 확률이 크겠죠. 예, 이 사람들도. 그럼 만약에 5대5로 결정한다. 정시 수시를 5대5로 결정한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서울대가 5대5로 하겠어요? 정시수시를 서울대가 5대5로 근데 또 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뭐. 예. 어쩔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걱정되는 게 5대5로 했을 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가 되겠느냐라는 게 사실 제일 큰 예, 우려가 크게. 되네요. 예, 세훈 목소리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육부 쪽에서도 계속 교육 방식을 시험 평가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게 공교육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능과 학종을 5대5로 한다라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근데 어쨌든 일이 사람들은 되는 거죠. 또 그걸 또 다수 대중들이 원하니까 정치적인 논리로 5대5가 되거든요. 문제는 5대5가 됐을 때 서울대학교가 만에 하나 수능이 절대평가가 됐을 때 학생부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수능 절대평가를 안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시민 참여단이 되니까 이제 나가리 될 그렇죠. 가능성도 좀 시민 있고. 참여단이 절대평가를 고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 그러면 상대평가를 했을 때 정시를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 정시 상대평가에 대한 내용들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이랑 별 차이 없는데?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 계속 교과는 물리2는 아무도 안 고를 거고. 네, 물리투 안 하고 지구과학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죄다 지구과학만 할 거예요. 이과생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지구는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구과학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본인들이 점수를 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상 지구과학을 하고 생명을 하지 않은 제 의대를 가고 지구과학을 하고 화학을 공부하지 않고 화공과를 가는 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만약에 50대 50을 받아들인다고 쳤을 때 해당 교과에 관련된 내용을 보라고 할 가능성이 그쵸. 있겠죠. 그러면 그쪽에 응시생이 조금 늘어나긴 하겠네요. 늘어나 봤자 누가 또 그걸 하겠어요. 서울대 안 가고 만다 그러지. 아 진짜요? 네. 서울대 안 가고 말아도 되는구나. 네. 왜냐면 이과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뭐 의대를 가면 되니까. 지금도 서울대학교는 툴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도 예. 불구하고 아이들이 툴을 안 하잖아요. 사실상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수능 전국 수석이 서울대를 안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수능 전국 수석이 서울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이과의 경우에 있어서 지구과학 1, 생물 1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생물 1을 하면 화학 2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리 1을 하면 생명 2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니까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대를 가는 과정에서 의대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서울대를 가기 위한 목표로 아예 정시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국 수석이 서울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수능 제도가 갖고 있는 상당한 맹점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입학 비율을 더 늘리게 되면은 사실상 왜곡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조금 더 양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전부 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구과학, 이 문과생들은 생활과 윤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생윤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지금 사실 경제학과 아이들도 경제 선택 안 해요. 경제학과 관련 애들도 수능 과목에 경제 선택을 안 해요. 생활과 윤리해요. 아니 그러니까 화학과 갈 애가 화학 선택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지구과학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왜곡된 형태의 정시 준비가 학교에서 진행이 되겠죠. 문제는 이게 양이 늘어나게 되면 학종을 준비하고 뭔가 그 문이과 통합에 맞게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종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근데 나는 학종으로 예를 들어서 화학과를 갈 아이들이고 나는 학종으로 건축공학과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물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불편한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학교는 이렇게 5대5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반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학교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학교가 굉장히 많은 하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두 가지 다를 준비시켜 줄 수 없는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입시를 준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일반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으나 사실상 오히려 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을 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완쌤은 5대5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약간 이제 비슷한 그런 건데 뭐 5대5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갈팡질팡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정보력이나 아니면 대처한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개 플랜을 세워놓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이제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갈라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의 유불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쌤 좋겠는데? 완쌤 정보가 좋아요. 많잖아. 완쌤은 굉장히 좋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쌤이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완쌤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는 안 좋아요. 그렇지. 예, 어머님들이 쓰셔야 될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입장이 좋아지는 거면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자, 정시 수시를 5대5로 일률적으로 정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대가 해당 전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하더라도 연고대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연고대는 따라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점수만 높게 본 애들을 일단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전 어쨌든 그런 맥락들 때문에 정시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정시 비율이 5대5로 되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시민참여단에 의해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은 대학들은 내신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분명히 본다고 주장을 할 거고요. 수능을 상대평가로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으나 사실상 이 수능의 변별력의 문제라든가 수능의 조건을 보면서 다양한 형태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면접을 보겠죠. 예.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면접을 봐서 고르겠다. 이게 서울대 태도일 것이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수능만 갖고는 학생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면 이게 뭐 좋아지냐는 거예요. 역시 이것조차도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학교가 대응력이 만약에 떨어지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렇게 됐을 경우 사실상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대응력이 떨어져서 맞아요. 학종을 또 못하고 맞아요. 그래 기회는 왔다라고 하면서 애들을 무작정 야간 자율학습만 시키면서 맞아요. 학교에 붙잡아 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상 지방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내신이 좋고 이런 학생들은 학종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5대5라고 하는 개념은 학종이 5라는 얘기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또 상당 부분 또 하나의 어떠한 불평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아쉽지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입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5대5가 되게 되면. 5대5가 되면 뭐 일단은 초반에는 스타트를 딱 끊을 때 1학년 때까지는 내신에 대한 집중을 하겠죠. 내신에 대한 집중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에 대한 집중을 하다가 결국은 2학년 2학기부터는 내신은 아예 버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학생 부담 활동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수능에 매달리겠죠. 그게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될까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완전히 그 정시 수시 투 트랙으로 완전히 갈라지겠죠 사실. 학교가 완전히 그냥 학교가 준비 자체를. 예, 학교가 그냥 그러니까 서로 예. 종족이 달라지는 거야. 수능 종족과 학생들 경우도 1학년 때 간 보는 학생도 있겠지만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그런 학생도 있고 이제 또 아까처럼 제일 최악의 상황이 학교가 이제 대응 능력이 모든 게 다 이제 완벽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나는 수시를 가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준비를 안 해줘. 학교가 그냥 정시로 때려. 이제 못해요. 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해요. 조건이. 근데 이 아이는 이게 안 맞는 애가 있잖아요. 사실은 수능도 이게 머리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그렇죠, 되는 애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 애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능력이 부족한 애가 아닐 수 있는데 그 애가 그 학교에 만약에 배정이 되면 근데 이게 사실 학교 배정이 되는 게 지 맘대로 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뭐 또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서 강한 프레스를 걸기 시작하면 갈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절반의 학생들 같은 경우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애초에 시작할 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5대5로 만약에 정해진다고 치면 학생들이 처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정시 쪽일까 수시 쪽일까를 결정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렇죠. 특히나 학종파 애들은 어차피 재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재수가 있기 때문에 학종파 애들은 재수하다 안 되면 재수한다라고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게 1년 정도 준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학종파 애들은 학종으로 쭉 준비하다가 어느 정도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입시 끝난 다음에 뭐 재수를 준비하거나 수시 정시가 또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또 시간 텀도 있고 이런 어떠한 과정에서 학종파 애들은 병행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다 포기해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에 대비를 해준다라는 것과 정시 쪽으로 애들을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학교에서 더 선호하는 쪽은 학교가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뭐가 편하냐로 다시 이제 우리가 단어를 바꾸면 학교의 답은 나와 있어요. 정시? 네. 학교는 정시가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죠. 그렇지. 손을 많이 안 대도 되니까. 그렇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시가 아닌 수시에 손대주는 학교의 경우에는 입시율이 되게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는데요? 네. 그러면 결국 고등학교에 극명한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학교로 치자면 자사고 쪽에 입시율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은 그런 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네. 입시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애석하게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렇게 막 오리무중으로 되면은 그 대응 능력이 높은 사람이 뭐가 됐든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자사고가 그렇거든요. 사실 어쩔 수 맞네. 없거든요. 그게. 이렇게 되면 뭐 대응력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대원외고를 우리가 예를 들면 대원외고의 대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대원외고에서 의대의 문이 활짝 열린 건데 그렇지. 그 누가 대원외고를 일단 지원을 안 해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두가 예를 들어 최상위권 서울 시내에 있는 최상위권 중학생들이 모조리 다 대원외고를 지원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걸러진 애들이 또 얼마나 우수할 것이며 그 아이들을 가지고 정시와 수시를 번갈아가면서 5대5로 하게 되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얼마나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실상 대원외고 입장에서 나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종파로 애들 만들어서 진행하다가 안 될 것 같은 애들한테 야 정시 돌려.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학교 내부에서도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찌 본다면 5대5를 모든 것을 이제 강요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본인의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교육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천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보통 외눈박이적 시각으로 지금 한쪽만 바라보다가 생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학종이 조금 더 확대된다고 치면 학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7대 3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6대 4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고 쳤을 때의 자사고와 5대 5 상태에서의 자사고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런 쪽에서는 자사고에서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5대5가 5대 5 훨씬 쪽이 더 유리하다고 유리할 봐요. 거다. 왜냐면 5대5가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수시 5, 정시 5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들은 무조건 수시 5를 전원 학종으로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 논술 같은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싹 이제 다 어쨌든 학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교육부 안건에 들어온 거는 예전에는 이제 정시와 학종이었다면 이번에는 정시랑 학종이랑 교과 같이 논의하겠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어차피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를 보지는 않을 그거 안 거기 때문에 보니까. 안 안 보니까 봐요. 사실은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학종이 되겠죠 비율이. 그러면 사실 일단 학종을 5로 깔고 가는 거예요. 5대5라 하더라도. 그럼 어쨌든 일반고가 조금 더 클 수 있는 방식으로 보자면 수시 쪽을 늘려가는 방식이 훨씬 더 어떻게 보든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시가 일반고에 불리하고 서민에게 불리하다는 프레임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얼마 전에 TV에서 그 토론회 EBS인가 하는 거 보다 보니까 밑에 막 이렇게 문자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의견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방 쪽에서는 내신 때문에 그 학종이 유리한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시를 늘리면 지방청 학생들은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정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정시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정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3년만 지났으면 이런 논쟁 없다고 봐요. 사실 3년만 지났으면 대중의 생각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3년만 지나면 학종이 오히려 그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와 지방의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형이라는 인식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시와 수능이 갖고 있는 한계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5대5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기는 방향이 5대5 그쵸? 학종 5, 뭐 정시 5 이렇게 뽑아라. 그리고 수능은 이렇게 됐을 때 웬만하면 상대평가로 결정해 주겠다. 뭐 이런 어떤 논리로 발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를 분리해서 시험을 봐라. 더구나. 그러니까 수시는 지금처럼 1학기 때 끝내라. 뭐 이런 어떠한 논리로 지금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시민 여러 참여단은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시에다가 그러니까 수능 플러스 학생부 플러스 면접 이런 걸 막 짬뽕 시켜 놓은 전형이 거기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도 정시 쪽에다가 어쨌든 집어넣으면 정시에 붙일 거는 학생부를 붙이기보다는 면접을 붙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그 프레스를 받을 테니까. 그러면 복잡해지는 것을 단순화시켰다는 정책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려면 일단은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해서 5대5.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다가 수능하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수능이 절대평가되는 과목이 늘어나도 괜찮은 건데 만약에 정시를 그렇죠. 수능 100%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사실상 상대평가를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식의 대안 이렇게 다른 거하고 짬뽕 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겠죠. 이게 안으로 나오고 그거 싫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모형이 건데.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안에서 고르라고 할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이제 안 고를 거다. 안 고를 고르겠죠. 확률이 좀 크겠죠. 그리고 대학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러면 면접을 보겠다. 수능 100%의 면접을 보겠다. 왜냐면 학생부와 수능이라는 두 가지의 평가 요소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메인으로 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수능도 보고 학생부도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수능을 보는 대신 면접을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은 결국은 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학종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수능 점수랑 면접을 본다고 쳤을 때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 클까요?
저는 서울대학교는 또 여기서 걸러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면접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판단하시는 예를 들어서 수능의 성적이 그 변별력 그거는 이제 해에 따라 달라요. 어느 해의 수능의 변별력이 어느 구간까지 명확하다면은 대학들은 굳이 고민하지 않겠지만 어떤 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능의 변별력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정 작업을 거치겠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보정의 의미로.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는 지금 뭐 정시로 안 뽑으니까 문제가 돼. 그럼 이제 가장 문제는 카이스트 같은 데도 정시로 반을 뽑아야 되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연대 공대가 반을 뽑는다. 고대 공대가 반을 뽑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쪽 같은 경우 전공 적합성이 없는 거잖아요. 공대가 지구과학을 했을 테니까 애들이.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죠. 물리를 던지겠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의 면접 문제가 물리가 나오지 지구과학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물리를 나왔는데 얘는 물리를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수능은 그걸 공부하지만 또 면접은 또 다른 걸 공부하게 되는 이중적 부담을 분명히 걔들은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가장 크게 예상되어지는 문제점은 완쌤은 뭘로 보세요? 학교가 대단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완쌤은 아까 지적을 하시던데. 네, 그렇죠. 학교가 아무래도 그렇게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지금도 보면은 수시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일단 그 후반에서도 혼란이 있지만 처음에 수업을 안 듣는데 안 들어요. 애들이 엎어져 자고 수시 붙은 애들이 정시 하는 애들한테 사실 많이 회방을 놓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2학년 때부터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2학년 때부터 정시 애들은 수업을 안 들을 거예요. 정시 애들이 2학년 때부터 수업을 듣겠어요. 본인과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수능이 100%였으니까 수업 듣는 애들 없었거든요. 네. 안 들어요. 근데 학종파 애들은 그걸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협업을 해. 수행평가 같은 걸 만들어. 미치는 거죠, 이거. 그치. 그러면 이 조별 과제 하는데 막 정시 애들은 오지도 않고. 네가 해. 나는 이름을 빼도 괜찮다. 나는 이름 빼도 돼.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학교에서는 고통스러운 건데 이런 것들은 예상을 못 해요,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한쪽의 시각으로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좀 잘 하지는 못하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학교가 과연 버티겠냐는 거. 이거 학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정시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결국에는 사실 그런 스타일로 갈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문제는 그게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 정시 특성화 고등학교 정시 갈 사람 이 학교로 가. 지금도 대놓고는 안 하지만 학교마다 이게 수시가 안 되는 학교들은 그냥 정시 위주로 사실 깔거든요. 학교가 약간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미치는 게 뭐냐면은 이 학교에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선택권을 학생에게 준 것도 아닌데 그 학교에 가서 억지로 자신에게 안 맞는 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그러니까 지원하게 해주세요. 정시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하게. 그러면 자사고 등록하고 다 살아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시 특성화 고등학교 따로 지원해주고. 이게 자사고랑 외고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건데 뭐 그게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 학교가 이렇게 되면 좀 혼란스러워서 3년 후에는 또 다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3년 후에는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또 손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갈 때쯤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저는 정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정시 특성화 고등학교가.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 3년 동안 수능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편하겠냐는 그렇죠. 거예요. 반절 정도 뽑아주는데. 그럼 간방에 빡 해갖고. 1학년 때 대충 놀다가, 거기다가 출석도 잘 안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대충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 좀 하고, 인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폭 걸리고, 애 좀 때리고. 그래도 다, 의사도 할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웃긴 건데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막 논의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현상이 극단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사안들이지만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뭐 정시 특성하고 수시 특성하고는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선택권을 안 갔는데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걸 모두 다 이제 그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불편함. 그리고 5대5를 대원외고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거 정말 잘못된 착각이에요. 5대5가 됐을 때는 정시수시 예를 들어서 5대5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 해주면은 뭐 사실은 현재의 자사고 특목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존재한다라고만 한다면은 너무나 유리한 과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포트폴리오를 학교 차원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원외고에서 내신 상위 성적 있는 애들 일단 학종 준비시키고 그죠? 나머지 애들은 정시 준비시키고 완벽해요. 자사고 대학교 네. 쪽에서는 학교 차원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밀어주고 좋아하는 것들도 탁탁탁 그쪽 애들한테 맞춰서 해주고. 이건 뭐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과학고에서도 의대 가기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의대를 못 가게 아예 정시에서 제한을 걸지 않게 되면은 과학고 영재고의 본래 주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과거 영재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을 계속 걸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정시도 못 간다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이제 갖고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과정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제도가 보여주는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따라서 또 수능 과목 내용까지도 또 그렇죠. 교육부가 또 나중에 또 결정을 해야 돼서 뭐 만들어지고 이런 사이인 것 같아요. 좀 웃긴 건 정시수시 5대5로 정시수시 비율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 좀 많이 웃겼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니 반반을 너무 좋아해. 맨날 짜장 짬뽕 반반이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이게 좀 뭐 이제 너무 예외, 너무 의외였어요. 예, 완쌤 정리해 주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말 안 하세요? 아니 뭐 좀 저는 요즘에 조금 이제 많이 심란해가지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나 뭐. 야 드디어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나도 이렇게 좋을 때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인생은 항상 좋아서 괜찮았는데. 이제 돈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 뭐 돈은 원래 완쌤은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금수 저셨구나. 아니 물려받는 게 아니고요. 원래 반이 벌었어요. 네. 원래 좀 이렇게 물려받는 것도 많아요 우리 완쌤은. 네. 지난번 주식 얘기할 때 다 느낌 안 오셨어요? 누군가 1억을 벌었다고 얘기하면 뭐 10억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좀 달라요 우리랑.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 달에 발표 때까지 또 한 번 변곡점이 왔네요. 그죠? 예. 그리고 학교는 상당히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운 과정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겠고요. 예. 선택 과목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그 질문 들어오신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필수 과목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한 어떤 선택 과목 부분들은 요것과 좀 이어서 다시 또 특별 방송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환쌤?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질문 주셨던 분은요, 요 방송을 한번 들으시면서 제도가 이렇게도 바뀔 가능성이 있구나. 뭐 또 이런 어떤 과정이 만들어지겠네. 이걸 일단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의 본질은 2학년 때인데 그렇죠. 이미 2학년 때 애들이 학종을 포기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실상 수능으로 확 돌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왜곡된 선택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쯤 감안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학종에 맞춰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주시죠. 뭐 마무리 대학 가기 힘들겠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오늘 왜 이래 진짜. 예, 말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제가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역시 교육은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해라. 이제 항상 훌륭한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거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했습니다. 야, 요즘 우리 완쌤이 드디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빅데이터 시대에는 완쌤이 대응을 최고예요. 해야지. 자, 뭐 청취자분들 일단 제도의 변화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진행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저희가 항상 뭔가 언론에서 굵직하게 뭔가 이 8월 발표 때까지 터지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가 움직이고 진행되는 과정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을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떠한 안이 최종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해석 능력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자, 요 정도 오늘 마무리 짓는 거 괜찮죠? 완쌤 마지막으로 뭐 진행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아닙니다. 예, 저는 좀 요즘 태어났으면 차라리 낫을 것 같은 생각도 간혹 편하죠. 선택할 수 있죠. 네. 하다 안 되면 정시하고. 네, 어쨌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